안녕하세요. 빠빠라 먹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 1%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확실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 조금 저점에 머물러 있다가도 금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 4,000피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결국 4,500피, 5,000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하고는 굉장히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개인이 빼면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주고, 또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빼면 또 개인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뭔가 인풋 아웃풋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부쩍부쩍 계속해서 성장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지금 거래량이 지난달은 거의 2,000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유동성 자체가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 하방 압력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종 상위별로 보시면 너 왜 자꾸 주식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 거의 그냥 아랫집 윗집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건설주가 지금 태영건설하고 금호건설이 오늘 거의 30% 이상 올랐습니다. 아니 이 주식시장 오름세하고 지금 건설사가 딱 그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 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어. 근데 2026년 국토부 예산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에 집중돼 있죠. 자, 이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공급하는 자원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니까 공적 주택 공급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곧바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동산의 호재는 부동산의 호재로 그냥 끝났는데 이 부동산에 뭔가가 약간 훈풍이 분다 싶으면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확실한 어떤 액션이 그대로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억, 20억 하는 서울 아파트 들어가기 솔직히 이거 그 들어가면 뭐 합니까? 솔직히. 그죠? 앞으로 가격 조정되고 그냥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는 가장 위험한 한국의 자산 시장이 지금 한국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호재들을 금융시장 쪽에서 우리가 찾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 되시라. 어떻게 해서든 좀 호재를 딱 발견해가지고 금융시장 쪽에서 뭔가 금맥을 찾고 그다음 이후에 구축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좀 허들이 낮은 상태에서 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옛날에 그냥 무진장 그냥 90% 대출 때려박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집이 올라갈 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제 다 올랐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는데 이걸 계속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그냥 오른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지. 내년 국토부 22조 또 투입해가지고 공적주택 19만 가구 공급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설사가 이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이너스 0.088인데 조금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이 이렇게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코스피 코스닥이 다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건설 중소형도 상지건설하고 일성건설 드러나 보셨습니까? 상지건설, 일성건설 다들 이 사람들도 결국 공적주택과 연관된 사업성을 인정을 받아서 30%씩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의약품도 좀 많이 올랐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잭팟 터졌죠. 여기 거의 이제 주가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를 해가지고 결국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상지건설이나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는 또 내공 있는 또 업체들이어서 상당 부분 또 이렇게 테마 상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서 조금이라도 훈풍이 불어오면 그 훈풍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더미에 그냥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때려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금융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라. 그리고 우회적으로 틈새로 또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아파트
분명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액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한 단계 조금 넘어서서 보시면 전체 그림이 보실 거예요. 야, 이거 내 생애에 내가 내 이름 명패 걸 수 있는 집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정부 주택 공급 기대감 속에 뭐 중소형 건설주 이제 쭉쭉 오르고 상지건설은 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 차관 김희탁 차관이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대형 건설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 그래서 상지건설, 일성건설 등등 해가지고 중견기업 건설사들이 좀 달라붙어서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주가 부분에 큰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00가구 규모 단지로부터 5천 만 가구 규모까지 연내 공급을 이제 다 내놓을 계획이라서 오늘 현대건설도 이제 대박 쳤고요. 대우건설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GS건설도 훈풍을 지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은 딱 지금 연결이 돼 있고 금융시장의 대지형도 변화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좀 반감을 많이 시킬 겁니다. 이게 그냥 경제 생태계 구조상 아파트 값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위협하잖아. 야, 니들 집값 어마무시 뭐 규제 나와봤자 그냥 어마무시 뛸 거니까 알아서들 해. 오늘이 제일 싼 값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워 버리니까 사람들이 포모 현상 때문에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네, 정말 집 사야 되는데 좀 주거 안정성 좀 누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위기의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버리니까 그냥 정신없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집 사버리니까 오른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르겠습니까? 대부분 강남 몇 곳만 빼놓고는 다 그냥 보합세 혹은 하락세입니다. 다. 자기가 집 사가지고 그 집이 10억 20억 뛰었다고 한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강남의 요지에 그냥 뭐 현금 부자들 뭐 그냥 몇십억 하는 거 아파트 그냥 사가지고 그게 오르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영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80%, 90% 이상이 손실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건설업 자체가 이제 훈풍이 불어오지만 악성 미분양 통해 가지고 폐업이 최대로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돌파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 심하대요. 뭐 이거는 시장 원리 차원에서는 좀 경쟁력이 안 되는 건설사는 좀 정리가 돼야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 2024년도 당시에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지금 한 585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니라 금융 쪽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B2 해가지고 산타랠리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2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B2는 영끌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고터 재개발 때문에 1000% 폭등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야,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천일고속, 그것도 고속버스 회사야. 고터 지분을 16% 가진 2대 주주입니다. 그 고터 재개발 딱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적인 어떤 시각이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박혀가지고 그냥 천일고속이 고속버스 회사가 1000% 아니 무슨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참나 3만원 했던 게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38만원 합니다. 지금도 참 이해도. 근데 여기 무리하게 올라타셨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갑자기 훅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비싸. 주가가 38만 6,500원이야 빠졌어도. 한참 올라갔을 때 뭐 50만원 55만원 했나? 거의 하이닉스하고 비슷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상한가 행진 10거래일로 지금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밑불이 살아있네. 38만 6천 원. 잘못 올라타면 그냥 개미들이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싹 싸질러가지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진짜. 이런 주식들은 1년 내내 조용하더니 1056%. 여기 대주주가 800억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뛰어가지고. 이건 다 뭐 어떻게 또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다 이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37만 6,500원 장에 잡아 이거 한번 빠지면 그냥 거의 3만원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이것도 참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건 좀 확실하고 보십시오. 37,100원이었지 않습니까?
10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975%. 그러니까 이런 데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금융투자하면서 왜 손실을 보느냐? 급등주에 올라탄다니까. 급등주에 올라타가지고 최상점 고점에 사. 그리고 팔 때는 자기가 그냥 샀을 때 그 가격대로 팔아버려. 무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아파트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몸소리 치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강남 아파트 115 덜컥 사요. 현금 부자들. 아이파크 삼성 99억 90. 현금 부자들 산다니까 이거. 근데 이게 뭐 이런 특수한 곳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오를 여지는 있겠지. 근데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영끌해가지고 무리해서 산 곳들, 뭐 물론 시세 차익을 본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끌해가지고 아 내가 시원하게 진짜 시세 차익 거뒀다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그냥 머리털 뽑으면서 그냥 이거 원금이자 어떻게 갚나 그냥 하세월이지 하세월. 실질적으로 강남구 청담자의 9억 5천 하락했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8억 6천 하락하고 있고, 송파구 더샵 스타리버 4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4억 1천만원, 문정시형 4억. 강남구 송파구 뭐 공리 떨어질 곳은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동 레미안 4차 6억 2천, 망원대림 2차 2억 7천. 성동구가 조금 버티고 있네요. 2억 3천. 떨어지는 파이가 마포보다는 조금 덜해요. 여기도 좀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B2하고 영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급상승하는 데는 무조건 올라타가지고, 아니 고점에서 올라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저점에서 주워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더 올라갈까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부동산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B2는 지금 뭐 금융권 대출, 영끌은 부동산 대출, 무리한 투자입니다. 무리한 투자. 뭐 겁 없이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온 듯이 그냥 올라타가지고 이거 뭐 대책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 한번 확 꼬라 박아 보십시오. 내가 38만 원에 들어갔어. 근데 하루 만에 3만 원 돼버렸네. 이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거? 작살나는 거지. 아파트 똑같습니다. 아파트가 뭐 다를 게 있어요. 부동산 움직임이 조금 둔할 뿐이지 주식보다.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쓰비시 지쇼 만션, 미쓰비시 그 지역의 이 아파트 전매 제한까지 걸었어요. 텐바이 긴시, 도쿄 니주 3구도 오사카 시대, 도쿄 23구와 오사카까지 전매 제한을 딱 걸었습니다. 왜? 집값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일본 버블을 한번 겪었거든요. 이게 30년 걸렸습니다. 재건하는데. 왜 버블이 있었는가? 100% 대출해줬다니까. 담보만 있으면, 일정한 어떤 담보만 있으면 30억짜리 30억 해줬어. 이거 미친 거죠. 유동성 폭증하고 과도한 신용공급, 과열된 기대심리. 이거 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이 이렇지 않습니까? 유동성 폭증했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뭐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민을 호도해가지고 대출을 그냥 빵빵 터트려줘가지고 신용공급, 뭐 은행도 뭐 앞장서서 저금리,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 올려도 우리는 반대로 시중은행은 금리를 낮췄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대심리는 무조건 과열돼 있지. 지금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빚내서 집사. 2023년 기사 보십시오. 소득 1억 넘어도 즉 9억까지 대출을 내줬어요. 이거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영끌 3040이 그냥 이 불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영끌적 손실 현황 보세요. 79.2%. 10명 중 8명이 지금 손실 기록하고 있고 90% 이상이 손실 본 상태고 40%가 3년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거든. 주담대금리 보세요. 지금 최근에 한 달 새 0.4포인트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한선이 나왔다가 6.18로 올라섰어요. 12월 되면 이제 7%, 8%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한 12월 5일 초순인데 이제 중순, 하순 가면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올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급하지 않으면 버티세요. 내년 또 리셋 됩니다. 뭐 대출 신규 접수 중 은행이 이빠이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대출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봐야 되니까 올해까지는 셧다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딱 되면 이제 딱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총량, 대출 총량이 다시 빵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요. 대출 받으실 분들은.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부동산은 쳐다보기도 싫다. 미국 주식으로 가자. 수익률이 무려 79%. 이런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죠. 어찌 보면. 답이 없잖아, 솔직히 이 아파트가. 빨리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개미, 해외 주식 투자가 130조 이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보다 많았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결국 서학개미가 지금 타겟이 되더니 뭐 외화자산 247억 달러 급증해가지고 이게 36조 규모니까 이거 외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결국 이래가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목이 됐는데 이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508조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투자한 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국민연금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애국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왜냐면 수익률이 그만큼 높았으니까 세금을 많이 냅니다. 22%.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요.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어찌 보면 외환 보유고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윤철 장관도 역시 뭐 장기적 국내 시장 경쟁력 제고가 환율 근본 해결책이다. 그래서 매력적 시장, 국내 시장이 돼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환율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워딩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은 이런 식으로 찾아올 겁니다. 결국 지금 금융과 부동산은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 심리로 엄청나게 아파트 시장 자체의 어떤 가격 단가를 펌프질을 했는데 이제는 역부족이다. 왜? 실질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 보십시오. 뭐 어마무시하지. 이게 다 옛날에는 서학개미라는 말이 없을 때는 다 아파트로 갔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3040 위주로. 요새는 또 멋쟁이 50대, 60대들 또 많이 하고 있고 50대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60대들도 은근 많아요. 그만큼 아파트 시장 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 차라리 이쪽으로 돈을 빼가지고 수익을 좀 현실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리 아파트 시장 계속적으로 강남 중심으로 오른다고 그렇게 좀 사람 헷갈리게 만들면서 집값 띄우기를 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자괴감 가질 필요도 더욱 없어요. 왜 자괴감을 가져? 그 사람들이 자괴감 가져야지.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고점에 그냥 딱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오히려 거한 대출을 안 일으키고 지금까지 잘 기다리신 것이 용기였습니다. 용기. 조금씩 그런 타이밍 좀 잘 보시면 굉장한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앞으로 12월, 1월달 그리고 2월 가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은 더 급격하게 찾아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자,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나가신다면 분명히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구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